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현지 시간은 12월 20일 월요일 밤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인데요. 미주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걱정이 걱정된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시면서 녹화를 낮에 진행하고 이렇게 녹화를 미리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 장이요. 영국 시간으로 밤 9시가 넘어야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마감된 이후에 제가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취합해서 뉴스를 취합하고 좀 방송을 구성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빨리빨리 기사를 취합하고 방송을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밤 10시, 11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야에 잠긴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은 기분을 좀 업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좀 기분 좋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준 시간으로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오프닝 역시 지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은 마이너스 1.14%,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3%, 그리고 나스닥 역시 1.24%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나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바라봐도요. 한번 떨어지고 나서 전혀 반등할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작은 성장주들, 중소형주는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러셀 2000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1.57% 떨어지면서 오히려 3대 지수보다 조금 더 약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바이테가 지금 9.4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바이테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주가가 9% 이상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리비안 역시 마이너스 7.96%, 니오가 마이너스 5.98%,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5.56%, 차지포인트가 마이너스 5.52%, EV고가 마이너스 5.51%, 스퀘어가 마이너스 5.06%,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4.89%, 루시드가 마이너스 4.65% 떨어지면서 가장 좀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한 점이 좀 보이는데요. 리비안 그리고 니오도 보이고요. 차지포인트 EV고 그리고 루시드까지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3대 지수가 골고루 모두 다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사를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섹터는 시크니컬 섹터다. 즉 경기 순환주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 500은요. 미국의 가장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하는 것을 우리가 S&P 500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종목의 수는 5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처럼 티커 네임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수는 500개가 넘지만 기업의 개수는 5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0개의 기업들을 총 11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11개의 카테고리 섹터들이 모두 떨어졌다. 따라서 단 한 개의 섹터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굉장히 좋지 않은 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11개의 섹터 중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는 에너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그 종목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WTI 크루드 오일 가격이 어제 4%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오일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자명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 굉장히 좀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된다면 오일의 수요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석유의 가격,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주들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파이낸셜주, 금융주죠. 그리고 머터리얼은 그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기 순환주들이 어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즉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6 메가캡도 다운됐다. 메가캡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을 우리가 메가캡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요. 구글,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까지, 이것을 이제 탑 6라고 부르는데요. 이 6가지의 메가캡 기업들이 모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테슬라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셀업, 하락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락장은 보통 그 전형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메가캡들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가캡 기업들이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받는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빵 기업들을 위시한 탑6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디클라인, 즉 조정장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조정장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고 이쯤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이 이제 줍줍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텐데요. 저 역시도 현금 보유하고 있던 5천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는 이미 사용을 해버렸고요. 남아있는 금액이 한 3,500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현금을요,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하나씩 살펴보면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Electric Vehicle Stock, 즉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언제 그랬냐면 지금 그린 펀딩이라는 것은 친환경 관련된 예산안을 얘기하는데, 이 예산안이요. 지금 만신 로드 블록이다. 지금 만신이라는 사람이 로드를 블록하고 있다.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신은 이제 상원 의원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오브 더 위켄드,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세네이터, 상원 의원인 조 만신이요. 이번에 거절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짜리 경제 플랜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펀딩이 들어가 있다. 즉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성된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이 이번에 만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블록이 됐다. 지금 거절을 당해서 이렇게 일제히 전기차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딩 EV 디클라이너, 그냥 가장 많이 떨어진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보면요. 로즈타운 모터스 그리고 월크호스도 많이 떨어졌죠. 9.1%나 떨어졌고요. 어라이벌, 그다음에 하이존, 아키모토, 리비안도 많이 떨어졌고요. 페라다이 퓨처 인텔리전트 일렉트릭도 있고,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솔루션스, 마지막으로 퀀텀 스케이프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즉 대장주죠.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 역시도 지금 900달러 이하로 잠깐 떨어졌다가 마감을 보니까 잠깐 이제 올라가서요. 900달러를 간신히 넘어서 마감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짜리 경제 플랜이 승인이 날 때까지는 조금 전망이 어두울 수도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이 예산안이 어떠한 합의점에 이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메가6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 역시 모두 다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혼자 올라간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빵에 소속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테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보시면요. 넷플릭스는 어제 S&P 500을 구성하는 많은 종목들 중에 굉장히 올라간 종목이
종목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다라고 좀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잖아요.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혜택을 받냐면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 예전처럼 다시 방콕을 해야 된다면, 따라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혼자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혜택을 받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기업도 있고요. 테이크2 인터랙티브,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게임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역시도 월요일날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몇 종목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SML, 그 다음에 UiPath도 조금 올라갔고요. G스케일러, 우버, 이렇게 5종목이 지금 플러스를 보였는데 줌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죠. 줌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방콕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줌은 오히려 0.89% 주저앉았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만약에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근무가 계속해서 연장된다면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아니면 G스케일러 같은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어제는 거의 떨어진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코비드가 확산된다면 이렇게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분전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수혜주로 여겨지는 반면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디즈니 그리고 알파벳이 아닐까 합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ธีም파크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배급사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극장이 다 문을 닫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디즈니야 말할 것도 없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의 99%가 넘는 대부분의 그 매출은 다 광고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의 상당한 그 고객들은요, 여행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나면 알파벳의 그 광고 매출이 굉장히 현격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그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광고에 쓰는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알파벳이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디즈니, 알파벳이 모두 떨어졌다.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구글 역시 1.32% 떨어지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요, 구글 페어런트,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둘 다 지금 레드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거죠. 월요일날 그랬는데 사실 두 기업 상에는요,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기업이 이번에 동의의 합의점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유튜브 채널에 디즈니가 이제 들어가는 채널들이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 중에서 ESPN, 그리고 FX, 그리고 이제 로컬 방송 ABC TV 등이 있었는데 이 방송들이 모두 지난 주말 동안 유튜브 TV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디즈니와 구글 사이에 지금 뉴텀,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이제 돈 문제였죠. 캐리지 피라는 것이, 네트워크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유튜브 TV를 통해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두 기업들이 이번에 선언을 했다. 트루스라는 것은 이제 휴전이거든요. 따라서 휴전을 선언을 하면서 다시 디즈니의 채널들이 유튜브로 복귀가 됐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24시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좋은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기업의 주가가 이제 좋은 반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코비드 케이스의 그 증가 추세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경기가 둔화된다면 디즈니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제시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오히려 지금이 이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디즈니의 현재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19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91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한번 보시죠. 31%입니다. 따라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 넘게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due to라니까 지금 그 원인이 expected strength,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거냐면 థीम파크이 다시 이제 열게 되고 따라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이제 제시카라는 애널리스트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가면 새로운 컨텐츠를 릴리즈할 것이다. 따라서 디즈니는 이제 보급사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디즈니 자체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컨텐츠들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매출이 다시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제시카 같은 좀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장기간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좀 확산 추세에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상관없이 좀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는 어닝을 발표한 종목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포트에 담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를 Q1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아니고 1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회계상 그렇다는 거죠. 자, 1분기의 논갭 EPS는 2달러 16센트가 나와서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가 더 나온 거고요. 갭 같은 경우는 지금 EPS가 2.04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2센트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어닝 같은 결과는 지금 논갭도 그렇고 갭 역시 둘 다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산뜻한 출발을 보여줬고요. 자, 매출로 넘어오겠습니다. 매출이 지금 7.69 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보다는 1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매출 역시도 전망치는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가이던스겠죠. 2022년 2분기, 다음 분기를 이제 우리는 4분기라고 부르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분기라고 부르거든요. 자, 2분기 회계 분기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7.5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7.3입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 0.2 빌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낼 것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총 마진이 지금 46%가 나와 있는데 1년 전에는 32.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논갭 EPS는 1.95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1.87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어닝 실적과 매출도 전망치를 다 넘어섰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역시 매출 그리고 어닝 모두 지금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전망으로서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내일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론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방송 초반에 확인을 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인바이테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인바이테라는 종목의 주가가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8.41%나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뉴스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인바이테가 지금 9% 가까이 떨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셀 레코멘데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셀은 이제 매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기관에서 매도를 권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인바이테를 팔라고 권유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인바이테가 굉장히 좀 커다랗게 한 방 맞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모틀리 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뭐 이렇게 좀 찍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그 투자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틀리 풀에서 이번에 셀 레코멘데이션을 인바이테한테 부여했다. 따라서 인바이테를 지금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모틀리 풀이라는 서비스에 의하면 어떠한 이유를 주고 있냐면요. 지금 테스트 볼륨,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이용하는지 사용자의 수랬죠. 이 테스트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 추세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우리가 이제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영업 비용이요, 이 매출을 오히려 넘어선다. 따라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순이익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기스트 리스크,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인바이테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언젠가는 지금 버닝 머니, 즉 지금 현금을 태우는 기업인데 현금을 태우는 것을 빨리 멈추고 그리고 프로핏, 순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만 이 기업은 순이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킹 알파에서도 퀀트레이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각 종목에 대해서 세 가지의 레이팅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치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퀀트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very bearish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1.35, 5점 만점에 1.35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퀀트레이팅이라는 것은 보통 5개의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얼마나 이제 주가가 비싼 상태냐. 두 번째는 그로스, 성장률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피타빌리티라는 것은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모멘텀, 주식의 힘이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떤가. 마지막으로 리비전이라는 것은 마켓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결정이 되겠죠. 이 5가지의 요인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퀀트레이팅을 매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테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은 B+, 성장률은 A-, 수익률은 B-를 받고요. 대신에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리비전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1.35점밖에 획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킹 알파의 그 퀀트레이팅에 따라서도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인바이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저는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인바이테 같은 경우는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기대를 저버리기에 너무 빠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모틀리 풀에서 얘기한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거든요. 비용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용은요, 그 코스트 오브 세일이라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두 번째로 영업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 비용은 사실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렇게 그 매출과는 좀 관련이 없는 이러한 비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매출의 성장이 안정화에 이르렀을 때는 이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어느 정도 경영진이 알아서 좀 낮춰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의 투자를 포기한다. 이것은 조금 좀 빠른 진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1부 방송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킹 알파의 멤버에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백 명이 되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킹 알파의 한 가지 기능을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가장 왼쪽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스톡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탑 밸류 스톡, 즉 가치주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테크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테크주 중에서 지금 시킹 알파가 가장 좋다고 보는 기업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탑 테크놀로지 스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시면 퀀트 레이팅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한 이런 종목들이 표시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1등을 차지한 종목은 CLFD가 심볼이고요. 컴퍼니 네임을 보시면 클리어필드라는 테크 주식이 지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주식은 퀀트 레이팅 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4.6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종목의 심볼은 AEH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퀀트 레이팅이 4.96 그리고 지금 SA 오소주라는 것은 시킹 알파의 그 글을 쓰고 있는 블로거들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은 4.33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AEHR이고요. AEHR이고요. 자, 세 번째로 3위에 올라 있는 종목은 HP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죠. 4.96 그리고 4.28, 3.44 전문가들만 약간 낮은 점수를 줬죠. 5위에 지금 보시면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AMD라는 기업, Advanced Micro Devices가 지금 4.95라는 퀀트 레이팅, 그리고 SA 오소즈는 3.45,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3.81을 주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퀄컴도 보이죠. 퀄컴이 지금 10위 안에 드는 것 같은데 보시면 4.92, 4.10, 4.18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쭉 내려가시면요. 맥신라이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보입니다. 그 한국 기업도 지금 나와 있고요. 5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트너라는 기업도 지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노키아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KLA도 보이고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지금 요즘에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NXP도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시킹 알파의 프리미엄 멤버가 되시면 이러한 정보들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50%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셔서 멤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는 생각보다 조금 루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2부 영상은 조금 더 좀 빠르게 컴팩트하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될 2부에도 많은 시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